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71% 그리고 2%나 빠졌고요. 보시다시피 빅테크를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 대부분이 하락하였으며 테슬라 또한 이 흐름 속에서 4.68%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어제 미리 여기 이렇게 수상해 위험신호 발생이라는 영상에서도 공유됐듯이 일단 기술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bear flag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였고요. 이 패턴에 앞서서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매크로 지표 발표와 그 외에 개별 악재 뉴스로 인해서 패턴의 흐름대로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젯밤 미리 장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중요하다라는 분석으로 여전히 보수적으로 상황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려한 대로 어젯밤 매크로 지표가 각각 11시 45분 그리고 12시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여기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방불케 하는 결과로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는지를 보고자 할 텐데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은 낮은 성장률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환경으로 1970년도일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었는데 도이치뱅크에 의하면은 이 기간 동안 가장 아웃퍼폼했던 섹터는 원자재 쪽으로 유가와 실버, 골드, 미국의 WTI 유가 등이었고요. 가장 언더퍼폼한 쪽은 S&P 500 쪽이었음을 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에서 워렌 버핏이 지금 원유 기업인 옥시엔탈을 담았고 S&P 500 쪽은 전부 다 매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S&P 글로벌 US 서비스 PMI는 컨센인 53 대비해서 49.7을 보여줌으로써 성장률이 둔화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여기 University of Michigan 5 to 10 years의 경우는 3.5%를 보여주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PMI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제목부터가 여기 스태그플레이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growth가 약해지는 와중에 이렇게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Chief Business Economist의 말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Stalling Business Activities와 Rising Prices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PMI 리포트의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University of Michigan Inflation 5 to 10 years의 지표는 3.5%를 파이널 수치로서 달성을 했는데 이 3.5%라는 수치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1993년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확정된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계속 물가가 오르면서 3.5%가 나온 것입니다. 아까 PMI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때는 금리를 인하해야만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즉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지금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굉장히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고는 아직 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가 계속 나오면은 나올수록 저도 과거를 잣대 삼아 바라본다라면은 S&P 500은 이렇게 언더퍼폼할 수 있고요. 반대로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원자재 쪽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해 둔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그럼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저는 저희 멤버십분을 상으로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하루에 2번씩 공유드리면서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부터 리스크와 그 외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이것 외로도 거시경제와 원유 그리고 저평가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50% 할인 쿠폰 행사가 2월 말까지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혹이라도 궁금하셨다면 쿠폰을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테슬라의 개별적인 지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오랜만에 공유드리는 지표로 콜옵션 프리미엄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콜옵션 프리미엄은 빨간색으로 콜옵션을 매수할 때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을 의미하는데 높을수록 많은 돈을 내야 하고 낮을수록 저렴하게 콜옵션을 매수할 수 있어 상황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콜옵션 거래량이 여기 이렇게 쌓이면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올라가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 남색깔인 주가 또한 함께 올라가곤 합니다. 이런 현상을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콜옵션 게마 스퀴즈라고 합니다. 지금 콜옵션 프리미엄은 여기 50.95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여전히 방심하기는 이르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보이지가 않겠지만 지금 콜옵션 프리미엄보다 풀옵션 프리미엄이 더 높아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하락 베팅을 하는 풀옵션 수요가 많아지면서 풀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럴 때는 콜옵션 프리미엄이 올라가도 풋옵션 프리미엄이 사실은 더 높은 위치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여기 콜옵션 갬마스키즈가 아니라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하락하는 풀옵션 갬마스키즈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방심을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풀옵션 프리미엄이 콜옵션 프리미엄을 능가해서 아직까지는 지켜봐야만 하지만 아주 만약 풀옵션 프리미엄이 여기 과거 이때처럼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은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더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점에서 풀옵션 프리미엄이 높은 나머지 더 이상 풀옵션을 사기에 부담이 되느냐인데요. 그때가 바로 풀옵션 프리미엄이 여기 이렇게 63을 가리킬 때쯤이기에 아주 만약 풀옵션 갬마스키즈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저는 최소 프리미엄이 63을 가리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 공격적으로 테슬라를 주워 담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337달러가 되면서 영업현금으로는 멀티플상 78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6년에 걸쳐서 73.21배의 거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적정 주가에 있다고 판단이 되며 25년 12월의 실적을 보시다시피 딱 2.36%밖에 선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상태 또한 아닌 것입니다. 만약 테슬라의 주가가 2.36% 추가 하락하여 329달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평가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저평가가 오래 이어질지 아니면 순식간에 끝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일단 저평가일 때 매집을 해둔다라면은 결국 테슬라가 다시 고평가역으로 갔을 때 보상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산다고 하는 위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제가 매수하는 수량을 조절하는데요. 이미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매수 내역을 이렇게 공유드린 것처럼 이러한 날짜에는 제가 테슬라를 좀 더 편안하게 적극적으로 모아나간다면은 반대로 고평가일 때부터는 조심스럽게 적은 양의 주식을 추매함으로써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평가가 되면은 또 수량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바이앤홀드를 해나갈 예정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세력들이 어디 쪽으로 포지션을 더 많이 잡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어디 쪽으로 세력들이 많이 베팅을 했는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 놓았고요. 세력들의 포지션이 매번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증시의 방향이 그들이 많이 베팅해 놓은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대응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종종 참고하고 멤버십 분들께 하루에 2번씩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기도 한 만큼 제가 좀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50%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